자, 이제 수능 단기 기출 특강이죠. 이제 문법 데이 2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할 텐데 A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문제 조건이 A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정답 판단의 조건이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는 요거예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 겹쳐서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앞부분의 내용 보면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이 되면 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어미가 결합하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인데 요것이 두 개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탈락입니다. 요건요. 탈락인데 A에서 했던 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그랬죠.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은 반모음이 먼저 들어가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합쳐지는 거죠. 단모음이 합쳐져서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합쳐지는 형태가 이중모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지는 거죠. 두 개의 단모음이에요.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에요. 여기 보면 단모음 사이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도 있어요. 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이 조건이 있어서 따져보면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여기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합쳐진 두 가지가 있는데 A는 요거예요. 그래서 기어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다시 기어부터 체크를 해보면 요거는 기어 모음 부분을 한번 볼게요. 기어 부분에서 바로 요 부분 이하고 부분이죠.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기다, 그 다음에 어가 있는데 기여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거. 기하고 사이죠. 기 플러스 반모음 야가 붙은 거죠. 반모음 J처럼 보이는 요게 붙고 그 다음에 어가 합쳐진 형태라서 여기 반모음이 첨가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바로 요거예요. 반모음이 이 뒤에 요거랑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여가 된 거죠. 바로 요 부분이 반모음과 어가 합쳐진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반모음이 여기에 이렇게 첨가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어는 이렇게 이중모음이 되는 건데 다시 변화가 나한테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데 이것이 이중모음화가 아니라 요거는 반모음 첨가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모음 첨가가 된 걸로 봐요. 어디 부분에? 부분에 J 기호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첨가가 된 걸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살펴는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탈락 예시가 있는데 요 나서 부분은 동음 탈락이에요. 바로 요 부분이죠. 서의 어하고 어의 요 부분이죠. 나서가 돼서 요거는 모음 탈락입니다. 주로 어간에 있는 게 탈락한다라고 그랬죠. 요거는 동음 탈락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 시옷 플러스 어가 남은 형태로 보면 돼요. 그럼 요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초성 이응은 형식 형태소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서가 돼서 요거는 역시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지금 여기 A에 해당되지 않아요. 살펴와 배원은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살펴보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피에다가 어가 되니까 바로 요 부분이네요. 이하고 부분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살은 그대로 남아있고, 살은 남아있고, 여기죠? 여기도 요렇게 좀 해놔야 되고, 살은 남아있고, 요거 이하고 어가 합쳐져서 피읍이 있는 상태에서 여로 요렇게 바뀐 거야. 여로 요렇게 바뀐 것이다. 그죠? 배워도 역시 우하고 어니까 저건 너무 쉽죠? 그래서 저거를 좀 넘어가서. 그래서 요거는 반모음 첨가, 요거는 뭐다? 나서는 탈락이라고 봐야 되죠. 모음 탈락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도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별표 친 거로 좀 넘어갈게요. 네, 별표 친 거로 넘어가서 이제 25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25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야, 많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25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3, 4, 5 요쯤인가요? 그래서 25쪽에 8번 문제네요. 하나 더 넘어가네요. 네, 요거죠? 네,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분류한 것을 좀 찾아달랍니다.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좀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왼쪽에 있는 8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근데 요거는 데이 몇이니? 예, 데이 3에 해당이 되죠. 데이 3의 8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까요? 자, 데이 3의 8번은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대로 일단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시 좀 한번 볼까요? 1, 2, 3, 4, 5번에 답 1, 답 2 요게 나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요. 결국 이거는 요 네모 박스에 있는 보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정답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기 내에서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정답 판단 기준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미사 답이라고 되어 있나요? 전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 1과 답 2가 있는데 선택지에 답 1과 답 2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답 1과 답 2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 1과 답 2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답은 자음 뒤나 모음 뒤에 결합하고 그 다음에 답 2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라고 해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 뒤니까 자음은 뭡니까? 받침이 있는 거고 모음 뒤는 받침이 없는 거여서 요거는 우리 종성이다. 받침이 있는 것, 모음 뒤는 받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음 뒤,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받침이 모두 있거나 없다라고 보여지고 답 2는 자음 뒤에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자음 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네모칸 요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답 2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에서 자음 뒤에만 결합을 한다. 즉 받침이 있는 것만 결합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답 1은 단어에도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좀 그러니까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즉 선택지가 답 1과 답 2를 요구했으므로 그래서 답 1의 특징 어깨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답 2의 특징 이렇게 딱 해서 한 군데로 몰면 되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다 가능하고 답 2는 받침이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답 1은 여기 또 네모칸 해볼까요? 답 1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해서 단어에도 결합 1번,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 2번인데 이 단어보다도 큰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이렇게 돼서 결합할 수 있고 답 2는 여기 또 따로 할까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요 말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요 말인즉슨 뭡니까? 단어에만 결합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단어에도 결합을 하고요. 단어 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이상에도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만 된다? 단어에만 결합하는 거죠. 단어 이상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답 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해서 자격, 특성, 그 다음에 답 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에는 저기 있는 것처럼 자격이라든가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답 2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거 문제 풀 때 약간 복잡할 것 같네라고 하죠. 정보가 많을수록 훨씬 더 정답 구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차근차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다가 있죠. 네, 정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답이라고 하는 거 요겁니다. 얘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받침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얀색으로 써볼까요? 아니면 받침이 있어요. 일단 답 1, 답 2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답다에서 수식하는 어구 여기에서 만약에 좀 어려우면 자격 특성이라든가 성질 중에서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면 요거는 성질에 해당이 될 거예요. 바로 요거죠. 그래서 성질에 해당되는 것 또 하나 조건 두 번째로 따질 게 바로 요거죠. 단어보다 큰 단위 또는 단어보다 단어 단위 그걸 봐야 되는데 정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수식어구를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 뒤에만 순서를 좀 바꿔서 쓰면 그러니까 단어에만 결합을 했어요. 단어 뒤에만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건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될까요? 답 1인가요? 답 2인가요? 요 성질 때문에 답 2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니은 부분입니다. 니은 부분은 신사답다입니다. 신사답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사였어요. 그래서 명사였는데 자 신사답다에서 요 답이 있는 부분을 또 체크해 볼까요? 답이 있는 걸 체크해 보니까 자 여기 받침이 없네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거는 뭐만 가능해? 얘만 가능하죠. 여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따지기 이전에 요거는 답 1으로 결정을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받침이 없는 상태니까. 그죠? 여기 답 없는 거는 받침이 없는 거는 답 1이에요. 요걸로 구분하기가 편하죠. 다음 디귿 도서관 답다죠. 도서관 답다에서 우리 답자 얘를 보고서 또 판단 들어가야 되는데 도서관 바로 앞에 보니까 얘 어떻습니까? 받침이 있죠. 그래서 요거 받침 있는 걸로 받침이 있다면 둘 다 가능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그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도서관 답다인데 여기는 새로 지은 도서관답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격이나 특성 중에서 뭡니까? 자격, 특성, 성질 중에서 뭐가 해당이 되죠? 요거는 자격이나 특성으로 갈 거예요. 자격이나 특성으로 가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답 1이라고 봐야 되죠. 답 1인데 요 단어 뒤에 결합하느냐 단어 이상의 결합 가능하느냐 요거는 좀 천천히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도서관 답다인데 다시 새로 지은 도서관 답다에서 새로 지은 어구가 결합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 이상의 결합이 가능해요. 다시 단어 이상의 결합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 이상의 결합하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랑 요걸로 봤을 때 답 1으로 가야 된다. 다음에 리을인가요? 자, 리을 부분은 참답다죠? 네, 참답다인데 그죠? 네, 참답다인데
답 1은 네, 단위는 결합이 안 된다 해서 가진다 해서 요거 전체적으로 썼네요. 뭐를 몰랐는지 좀 써야 되는데 자, 다시 네, 참답다 하는 부분은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답 1과 2가 모두 다 가능해요. 여기 보면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이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보세요. 참답다, 뭐 새로운 참답다, 아니면 굉장한 참답다. 말이 안 되죠. 단어만 결합해요. 단어만 결합하기 때문에 둘 다도 역시 가능하지만 답 2일 가능성이 높고 참답다가 성질이냐 자격이냐라는 걸 봤을 때 요거는 성질에 가까운 거죠. 성질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답 2로 봐야 될 거고요. 답 2. 그 다음에 미음인가요? 미음은 아이답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린이답다. 예, 요런 의미일 거예요. 아이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답 앞에 받침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예, 받침이 없어서 네, 받침이 안 보여서 요걸로 그냥 게임 끝났죠. 예, 거의 예, 받침이 없는 것은 답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뽑아서 답 1로 예,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네, 답 1이 3개, 답 2가 2개로 나왔네요. 그래서 골라보니까 4번에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이 예, 답 1이었고 나머지 2개, 기역과 리을이 답 2였다. 이렇게 딱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기 내에서 그 기준과 예시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네, 요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좀 넘어가죠. 네, 9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어이고 절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답 다음에 예, 요 밑에 있죠. 9번 문제 뜨개질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네, 좀 필요합니다. 네, 좀 필요하네요.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니까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어근과 접미사의 구조가 뭡니까? 동일한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네, 요거 좀 별표 치세요. 은근히 질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쉬운 예시인 것 같은데 질문이 은근히 좀 나오더라. 예, 많이 어려운 것보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뜨개질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근, 접미사, 접미사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계층적으로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게 이렇게 한번 결합하고 또다시 결합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뜨에 개가 붙어서 뜨개가 만들어지고 해서 요거 뜨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질이 붙었다는 내용이죠. 계층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바로 네, 뜨개 플러스 질로 결합이 됐다는 얘기인데 뜨개 같은 경우에도 뜨의 어근과 개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어근 접미사 플러스 접미사의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뜨개질은 일단 뜨 플러스 개가 먼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뜨하고 개가 합쳐진 건데 뜨는 동사의 어간, 개라고 하는 것은 접미사예요. 그래서 이 접미사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당연히 뜨개가 돼서 파생어가 됐겠죠. 요 파생어가 됐고 거기에다가 개가 또 결합을 했네요. 그래서 요 파생어와 또 다른 접미사 하나가 더 붙어서 이렇게 결합해서 파생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죠. 이 구조와 같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개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시 예시를 1번부터 5번을 차례차례 합시다.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스피드가 붙으면 시험 제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간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의 싸움꾼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싸움꾼의 어간은 싸우다죠. 다가 붙을 수 있는 형태죠. 여기서 미음이 붙은 형태예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어간, 요거 뭡니까?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명사를 구성하는 명사형 전미사가 되지요. 그래서 요거 앞에서 본 것처럼 파생어가 되네요. 네, 파생어가 되지요. 여기에다가 에서 싸움이 되죠. 위에다 써놓을까요? 네, 싸움이라고 하는 요것이 되고 플러스 뭐가 된다? 꾼이 됐죠.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꾼이 되는데 요것도 뭐다? 전미사에 해당이 돼요. 요것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미사다. 그래서 여기와 요 파생어와 요 전미사가 서로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싸움꾼이 되는 거죠. 바로 얘네요. 똑같네요, 구조가.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나왔고,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할까요? 자, 2번은 군것질인데 군 플러스 것을 한번 좀 볼까요? 군것이라고 하는 것은 군은 뭐다? 요거는 접두사입니다. 쓸데없다라는 뜻이죠. 접두사의 의미로서 쓸데없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쓸데없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그 다음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존명사, 어근에 해당이 되죠. 접두사 플러스 요거 어근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의존명사. 그래서 접두사 플러스 어근이 합쳐진 형태니까 이미 다르죠. 어간과 전미사가 붙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것질에서 군것이 파생어가 됩니다. 일단 파생어가 된다라는 점. 근데 이 파생어에 질이 붙은 형태죠. 그래서 질이 붙은 형태인데 질은 당연히 전미사가 되겠죠. 어떤 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미사에서 얘랑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 군것질이 돼서 파생어가 되는데 어디가 달라? 요거 접두사하고 어근이 합쳐진 요 접두사 어근이 합쳐진 요 내용이 얘랑 다르죠. 어간과 전미사 결합된 거랑 좀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파생어. 다음 3번으로 볼까요? 자, 3번 선택지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인데 요거는 좀 쉽다. 그죠? 그래서 여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다라고 하는 것이 붙을 거예요. 놀다 동사의 어간이죠. 플레이, 놀다의 동사의 어간 또는 놀다죠.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요것이 바로 어근 또는 어간이라고 봐야 되죠. 놀다 라고 하는 것을 색깔 하얀색으로 하게 되겠네. 자, 어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사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죠. 그래서 명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 비슷한 것 같은데 싸움이 싸움꾼하고 비슷한 것 같은 데서 여기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놀인데 문제는 뭐냐? 해서 요거 파생어 맞습니다. 여기가 파생어 요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터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니? 터라고 하는 요거는 명사 어근입니다. 명사의 어근에 해당이 됨으로써 자, 요 명사 어근과 요 파생명사죠. 파생어 구체적으로 파생명사인데 얘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
합성어가 된다라는 점, 합성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건요, 놀이터 합성어. 그래서 3번 해당 사항 없죠? 요거는 요 구조가 다르죠? 2번 짝대기 되는 거예요. 자, 병마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병마개가 가장 좀 그런데, 자, 병마개는 네, 요쯤에다 한번 해볼게요. 해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병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병마개가 있는데 병은 뭡니까? 예, 병마개에서 병은 명사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그런 다음에 네, 막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구조라고 봐야 돼요. 명사 병하고 막에가 되는데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 또는 마지막이다 하는데 요거 명사라고 보죠. 에라고 하는 것은 네, 전미사라고 한번 봅시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런 거의 명사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뭡니까? 파생어가 됐을 거예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요 파생어가 된 거에서 병이라고 하는 네, 파생어 명사입니다. 파생어 명사에다가 여기 있는 명사죠. 여기 있는 명사 얘네 둘을 이렇게 합치니까 병마개가 되죠. 병마개가 된 건 합성어예요.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도 해당 사항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선택지 예시 분석 들어갈게요. 5번은 미닫이입니다. 미닫이인데 자, 미닫이는 일단 원형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일단 밀다, 그 다음에 예, 닫다, 그 다음에 이가 결합된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미닫이는 밀다시죠. 그래서 밀다시 여기 각각 볼까요? 자, 밀하고 다시 각각 합쳐져서 밀다시 미다스로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합성어죠. 합성동사죠. 그래서 밀다 요거 동사, 요것도 동사. 그래서 요거 합성동사입니다. 그래서 미닷 또는 밀닷으로 내려와도 됩니다만 그냥 미닷으로 좀 해볼게요. 미닷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요거는 합성동사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동사예요. 어간과 어간이 합쳐진 동사다. 그런데 합성어인데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네, 중간에 연결어미 같은 걸 안 썼죠. 플러스 이가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이가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럼 요 합성어하고 요 전미사 이가 붙은 형태가 되니까 요거는 또 뭐가 되니? 파생어가 되죠. 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기능을 나타내는 전미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미닫이가 되는 파생어가 되는데 결론은 파생어이지만 결합 과정이 달라요.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좀 다르죠. 요 부분이 저기 제시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에 31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데이 4죠. 요건요. 그래서 데이 4로 넘어가면, 네, 데이 4로 넘어가면, 요거는, 네, 데이 3. 데이 4의 3번으로 좀 넘어가죠. 네, 데이 4의 3번, 네, 바로 옆에 보이죠. 요 내용인가요? 합성어의 유무에서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서 여기로 보겠습니다. 됐나요? 조금 더. 어이쿠, 뭐 이렇게 많이 갑니까? 슉 올라와서 요거죠? 그래서 요걸로 보면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겁니다. 맞죠?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이해됐나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합성어로 봤을 때 원래 어근이 지닌 의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뭡니까? 핵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의미,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등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다시 한번 대등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뜻이 유지되는 것. 여기 일부의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유지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종속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명칭 좀 보완하죠. 종속 합성어. 그 다음에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을 융합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요건요. 융합 합성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후에 합성어 부분에 어떤 새로운 안 나온 부분을 체크하자면 요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정답은 5번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는 자, 5번은 왜 그렇습니까? 구멍가게죠. 구멍과 가게 합성어인데 해당하지 않는 구멍과 가게 합성어입니다. 자, 근데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구멍이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그 정도의 의미로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구멍에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의미가 구멍에서 변화가 있어요. 요 가게 부분은 합성어돼도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도 본래 뜻을 유지하는 것으로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체크해 볼게요. 다음 넘어갈 부분은 자, 다음 넘어갈 부분은 32쪽이네요. 네, 32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32쪽에 6번으로 되어 있는데 6번 한번 찾아볼까? 요건가요? 합성어 형태 변화, 의미 변화 요거인가요? 네, 근데 그것도 아, 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여기의 핵심은 보기의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기억은 형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여기 형태의 의미 변화에 따라서 합성어가 만들어진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거 요거를 좀 배경시하는데 여기 요거 있잖아요. 플러스는 변화가 있고 마이너스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 변화 있는 거 없는 거 의미 변화 없고 있는 거 요것이 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좀 확인해 볼 텐데 2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2번은 안팎이죠. 그래서 안팎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뭡니까? 적절한 것을 골라달라는 거니까 3번이 적절한 건데 요거는 뭡니까? 2번에 있는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진짜 공간적인 안과 밖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간적인 의미였으나 공간적인 의미에서 사람 심리로 의미가 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으로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괜찮고요. 11번 문제도 괜찮나요? 그럼 36쪽에 5번 문제로 좀 넘어가시죠. 36쪽에 5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데이 5인 것 같아요. 36쪽이면 데이 6이요. 데이 6인가요? 네, 데이 6으로
다음에 질문지를 쓸 때는 그 데이 날짜를 반드시 써주면 좋습니다. 네, 여기 우리 교재 넘길 때 데이자를 딱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잘 안 보이죠. 크게 보여서. 그래서 데이 6에 드디어 왔군요. 데이 6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으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3번 그죠? 오른쪽에 5번이 보일까요? 여기 바로 보이네요. 잘 찾았네. 그래서 5번의 내용을 좀 봅시다. 보기에 밑줄친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서너멀엄이 개세 관련된 내용이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또 답을 보니까 뭡니까?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이나 요 내용으로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체크합시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의지 등을 나타낸다 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이제 교과서 문법에서 했었던 내용들이죠. 교과서 문법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그런데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완곡한 태도, 완곡한 태도, 이거 뭡니까? 간접적인 태도죠. 그래서 부드럽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감정 상하지 말라고 완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어조예요. 네,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요 보기를 좀 정리할까요? 미래 시제 1번, 추측이나 가능성 2번, 의지 표현 3번,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밑줄친 것이 4번입니다. 4번을 골라달라라고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1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완곡한 태도인가요? 자, 담화상에서는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잠시 판단 보류. 그러면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화를 보러 가겠다 의지 표현이겠죠?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의지.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이거는 뭡니까? 추측. 그래서 번호 요거는 2번, 의지는 요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선택지에 보기에 연결되면 자, 날씨가 시원해지겠지라고 해서 요거는 추측이겠죠. 시원해지겠지 추측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의지겠죠. 3번이죠. 얘까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완곡한 어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곡한 어조를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것이 완곡 어법에 해당이 돼서 4번에 해당이 되어 예죠. 문장에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9쪽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서 좀 많죠. 문제가 9번 어쩌면 여기에 11번 바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봅시다. 일단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때 보기가 두 개네. 보기는 문법에 대한 규칙. 보기는 예시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는 예시문에 해당이 되고 보기는 문법 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얘를 일단 좀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죠. 얘를 한번 정리해서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어간이 비읍으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 어가 붙어 활용할 때 어간 비읍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해서 앞에 받침이죠. 요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받침이에요. 앞에 있는 받침이 비읍이고 플러스 모음, 어미, 아, 어가 붙죠. 예, 뒤에 있는 중성을 이야기하는데 요거 인젝슨 또 뒤에 있는 초성도 따져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초성과 중성을 나란히 보는 건데 플러스 뭡니까? 이응 플러스 아, 어가 되는 거죠. 아, 어가 붙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예, 이응 초성이 보일 테니까 이렇게 될 때 어간의 비읍입니다. 바로 여기죠. 앞받침인데 요거 어간입니다. 요 어간의 요 비읍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뀌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규칙 활용이에요. 예, 활용은 활용인데 불규칙 활용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요 바뀌는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래서 어간에 오가 있고 이름절인 경우 오로 바뀐다. 결과는 뭡니까? 어간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절일 때 오로 바뀐다. 얘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B분에서 그 외의 경우는 우로 바뀐다. 그 다음에 B에 바뀌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는 규칙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딱히 극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예시를 빨리 파헤치고 여기다 빨리 연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뒤집어죠. 그래서 뒤집어 요거를 좀 한번 볼까요? 얘를 좀 보면 자 앞에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죠. 그죠? 네, 보기 요거 되죠. 그래서 비읍이 있는데 뒤집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어가 붙어요. 여기 아어가 붙었는데 자 비읍이 아오인데 뒤집어인데 뒤집오가 아니라 뒤집우도 아니고 그냥 뒤집어로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뒤집어에서 비읍이 오고 아어가 오는 경우 요 아어가 오는 경우 비읍이 여기 옆에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지워서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비읍이 변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불규칙한 어간의 비읍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간에 오가 있고 어간의 이름절일 경우에는 오로 바뀐대요. 그죠? 바뀐대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그죠? 예, 조금 있다가 그래서 뒤집어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네. 비읍이 오로 안 바뀌었어요. 빨간색 쓸게요. 자, 비읍이 오로 안 바뀌죠. 오 또는 우로 안 바뀌었어요. 비읍이 오로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규칙 활용에 해당이 되죠. 규칙 활용이니까 요것은 뭐라고? 비에 해당이 돼요. 바뀌지 않는 경우 요거 기억이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머니를 도와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도와라고 하는 건데 이 도와는 어떤 건가요? 원래는 돕아가 됐을 거예요. 네, 돕 플러스 아가 합쳐진 것이 도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가 비읍이 뭘로 바뀐 거야? 그래서 돕아가 도와로 바뀌었죠. A에 어간에 오가 있고 해서 어간에 여기 오가 있죠. 어간에 오가 있고 어간이 이름절일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고? 도와로 바뀐다. 그래서 요 비읍이 탈락하고 바뀐다 해서 A의 첫 번째 오죠. 바로 요거는 이렇게 A의 스몰 a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A의 스몰 a.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이 고와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네, 곱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고와가 됐으니까
자, 어간에 오가 있어요. 어간에 오가 있어서 어간이 이름절개는 뭡니까? 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읍이 탈락한 다음에 고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와로 돼 있으니까 고아가 고와로 됐으니까 요거는 A의 동그라미 A라고 볼 수가 있죠. A의 동그라미 A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요거 예시들을 봐서 그 다음에 리을인가요? 좀 더 위로 좀 보낼게요. 이렇게 고어까지 했고 그 다음에 리을의 성실한 자세가 미더워라고 했나요? 자, 미더워인데 요거는 미덥다라고 하는 어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덥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어가 붙었는데 요것이 미더워, 저기 있는 것처럼 미더워로 변했다면 비읍이 떨어지고 요것이 오우로 바뀐 거죠. 오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A의 B에 해당이 됩니다. 우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A의 B, 스몰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A의 스몰 b. 그 다음 미음인가요? 추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간 춥다에다가 그 다음에 어가 합쳐진 거죠. 근데 요것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추워로 바뀌었다면 요것도 요거랑 똑같아요. 요것도 A의 스몰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집어서 예시들 좀 변했던 거 말고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리을은 미음인데 자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을 볼까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5번을 보니까 5번 미음은 A에 해당하나요? 스몰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요게 뭐예요? 스몰 b에 해당이 되죠. 비읍이 우로 바뀐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스몰 b 바뀐 게 어떤 규칙이라고? 우로 바뀐 건 맞아요.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뀐 요거는 맞죠. 그죠? 비읍이 우로 바뀐 것은 맞는데 그래서 요 받침 비읍이 이렇게 되죠. 어를 만나게 되면 자, 요 비읍이 이렇게 가서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변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변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가지 이상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로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는 요 비읍이 오로 바뀌는 경우, 두 번째는 우로 바뀌는 경우, 세 번째는 변화가 없는 경우죠. 요 3가지 경우로 된다는 얘기예요. 저 비읍 받침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파헤치면서 차분하게 좀 봐야 되죠.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로 다시 한번 추가 체크하면 자, 요거는 기억은 모음 어 앞에서 어간이 바뀌지 않았어.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한번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인데 어간이 바뀌었던 건 뭡니까? A의 스몰 a죠. A의 스몰 a이기 때문에 적절하죠. 그 다음에 비읍이 오로 바뀌는 경우다라고 했었죠. 비읍이 오로 바뀌는 경우는 오와 아가 합쳐진 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 플러스 아가 합쳐져서 와가 된 형태예요. 이 형태를 보니까 적절한 진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비읍이 우로 바뀐 건가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비읍이 우로 일단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 플러스 또 뒤에 있는 어가 합쳐진 거죠. 우 플러스 어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차 변화, 여기에 2차 변화 요걸로 봐서 최종적으로 얘가 나온 거거든. 적절한 겁니다. 적절해요. 그래서 1, 2, 3, 4번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